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선입니다. 오늘이 6월 29일입니다. 제가 이제 항상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을 때마다 날짜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제 제 영상을 많이 구독해 주신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날짜를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작업 시기를 저를 따라서 하시라고 항상 이렇게 영상에 날짜를 표기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 소사나무, 이거를, 전정과, 또 때로는 이보리기도 할 것이고, 막 그러한 그 많은 변화의 과정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나무를 제가 약 한 2달 전에 강한 전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제가 이제 제가 만든 액비를, 너무 그 세게 주는 바람에, 이 나무가 약간의 거름해가 입었어요. 이 나무가요, 나무가 이래봬도 그 옛날에 청풍전이라 해서 그런 전시회도 많이 다녔고, 또 전라도, 남도 예양전 쓸고 다녔던 나무였었어요. 근데 제 손에 들어온 지 12년이 됐는데, 완전히 이제 이거를 몽둥이를 만들어서, 제가 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제가 이 말만 끝나고서 몽둥이 때 사진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 몽둥이를 만들었는가. 자,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작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거름해가 나무가 이제 거름해를 입었잖아요. 제가 액비를 좀 진하게 주다 보니까. 그런데 이 나무가 항상 세력이 이를 때는요, 제일 약한 부분부터 이렇게 세력이 잃게 되거든요. 자, 이 부분을 확대해 보시면은요, 지금 이 줄기를요, 제가 드릴접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요 어린 순 하나를 가지고 드릴접을 했는데, 얘가 지금 자꾸 제일 약한 부분이 거름해를 입어서 입이 살짝 이렇게 탔잖아요. 그래서 제일로 큰 목적은 이 아이를 세력을 올려주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많은 정말 희생기를 다 버리는 거예요. 또 성경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많은 양을 들판에 놔두고 그 어린 양을 찾으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이 무수히 많은 잎들을 세력을 통제를 시켜서 또 이렇게 얘를 강하게 하고, 또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이 나무도 이제 또 몽둥이 때부터 이렇게 만들어 가는 나무인데요. 물론 기회가 된다면 이 나무도 예전에 그러한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나무가 제가 좀 뭐라고 말하냐, 세력을 올리기 위해서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나무와 같이 너무 도장을 시켰어요. 도장을 시켰더니만 이 가지 사이사이에 햇볕이 안 들어가서 안까지가 다 말랐어요. 자, 제가 이제 확대를 한번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까 같이 너무 나무 외경이 너무 빽빽해서 이 가지 안쪽에 햇볕이 들어가지가 않게 되면은요, 이런 어린 이 안쪽에 있는 가지들이 이렇게 말라요. 애써서 만든 가지가 말라서, 또 이 가지들이 정말, 저는 그 분재를 빨리 만들지 않고 서서히 늙혀가면서 만들다 그랬잖아요. 너무 많이 늙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무리 세력을 올려도 가지가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같이 그런 나무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은 이 모든 잎들이 저 안에 있는 속을 가려버리거든요. 속가지를. 그래서 속에 힘이 없는 그런 그 가지들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나무가 내가 2년 동안 되돌리기를 하고 있는데도요, 그 안에서 가지가 나오질 않아요. 왜? 이런 가지들이 이미 뭐 보통 5년, 어떤 가지는 10년 이상이 돼서 늙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안가지가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그런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소사나무 잎 따기와 잎 오리기와 전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 전 영상을 좀 보고 오셨죠. 이게 이제 예전에는 참 20년 전만 해도 그 소사나무가 그냥 너무 가지들이 다 밑으로 또 처졌고 막 이런 부분들이 뭉친 데가 많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이걸 고가를 주고 산 것을 아까 처음 그림과 같이 다 몽둥이로 만들었었습니다. 해서 또 내가 필요한 부분에는 드릴접을 해서 가지를 만들었고, 또 지금 이 순이 나오고 있는 부분, 아까 처음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두꺼운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 자리에 그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드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정과 때로는 이보리기를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잡목들은 항상 정화우세성이 강하기 때문에 상부가 강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무가요, 잎따기 하기에는 조금 일러요. 사실은 이 줄기만, 이 가지만 없었으면은 제가 한 보름 정도나 더 시비관리, 거름관리를 좀 열심히 해서 완전히 진녹색으로 됐을 때 딱 2마디 정도를 남겨놓고 잎따기를 다 해버리면은 장가지도 많이 늘어나고 좋을 텐데, 아직까지 나무가 여러분들 색상 보시다시피 연 녹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건 일단은 강한 가지들은 두메디 놓고 전정을 하고, 또 속으로 햇볕도 좀 잘 들어가게끔 이보리기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무조건 이런 나무들은요, 여러분들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약간 2마디 정도만 이렇게 남겨놓고 전정을 하시면 돼요. 이것들을 만약에 지금 이 강한 순들 있잖아요. 자, 확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요, 이런 강한 순들을 계속 이제 도장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쪽에 있는 것의 힘을 얘가 다 뺏어 먹어버리기 때문에 얘네들 철저하게 통제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처음에, 요 마디는 마디는 굉장히 짧게 나오는데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굉장히 길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를 예를 들어서 앞쪽으로 받고 싶다면은 이 앞에 쪽에 있는 잎부분을 자르고, 저 뒤쪽으로 가지를 향하고 싶다면은 뒤에 있는 쪽에 잎을 남기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은 이 가지가 눈이 잎 있는 쪽에서 나오거든요. 뒤까지가 되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렇게 전정 하나하나 하는 것들이 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정을 하실 때에도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습을 그리실 때 나무의 부등경 삼각형을 머릿속에 그리십시오. 그려놓고 이 선 안에 벗어나는 거는 내가 전정을 한다는 생각으로 1차로는 이렇게 전정을 다 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나무 윤곽선이 어느 정도 보이잖아요. 자, 보이게 되면은 그때 하나하나 전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상부부터 또 나무 작업을 하실 때 밑에부터 하게 되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나무 작업을 할 때는 위에부터 해요. 위에부터 해 주어야 이런 거 막 찌꺼기 같은 것이 이제 떨어졌을 때 밑에 털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밑에 부분부터 작업을 하게 되면은요, 나무 수영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위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잘랐잖아요. 수폭을 줄였으면요, 전체적으로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냥 보이는 대로 밑에부터 하게 됐다면은 또 다시 한번 작업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부터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내가 키워야 할까지는 좀 놔두고 그런 식으로 작업하는 거를 제가 권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도장되는 것들 절대 저는 이제 2마디 이상은 낭비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내가 굵히고 너무 가늘어서 굵히고자 하는 그러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2마디 정도만 남겨놓고 전정을 하는 것이 나무한테 상당히 좋아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이 소사 꽃이 폈네. 자, 이거 한번 보여드리자고. 자, 이게요, 소사나무가 가끔 보면 이게 힘드니까 이렇게 소사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막 다 매달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자, 이런 것들이 모든 세력을 다 뺏어 먹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소사나무를 기르시다가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 했을 때는
반드시 이제 그 소사 씨를 다 따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모든 강한 것들은 제가 다 전정하고 난 후에 또 영상을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가 막 도장되는 가지들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전정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육안에서만 보였을 때 도장되는 가지를 자를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손으로 막 들춰 봐가면서 이렇게 속에서도 도장되는 가지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렇게 손을 집어서 전체적으로 세력을 약간 죽여줘요. 근데 지금 이 나무는 제가 이제 잎을 따지 않습니다. 잎을 따지 않는 이유가, 지금 나무 이 이파리는 약간 영록색이고 지금의 나무 이파리는 그 약간 진녹색이에요. 그런데 이 이파리는 지금 거의 수명이 다 되었지만 지금 연녹색의 이파리는 항상 지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얘 잎이나 얘 잎이나 모질이 다 따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옛날 묵었던 잎에서는 눈이 잘 나오는데 얘가 성장하려고 했던 잎에서 눈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영상 찍을 때도 이 나무를 잎따기를 해야 할지 잎 오리기를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제가 잎따기를 하지 않고 오늘은 그 턱잎 제거와 그 잎오리기만 제가 작업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 턱잎 제거라는 것은 제가 가까이 와서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지금 제가 이 가지는요, 아까 그랬죠, 처음에 내가 도장시키고자 하는 가지는 잘리지 않는다고. 자, 이 잎에 있는 속을 보자고요. 턱잎이 무엇이냐? 이 모든 이 순들이 그 세상에 태어날 때, 애기들 태어날 때 응애 하고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턱잎, 뺀 이 세상에 눈을 내미는 잎이 있어요. 자, 이 부분. 자, 저 안쪽에 있는 굉장히 조그만한 눈이, 잎이 있습니다. 이 잎은요, 이 나무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방해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가지 사이사이에 이런 그 첫 가지에는 모든 턱잎이 나왔거든요. 자, 세상을 내밀면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턱잎들을 모두 다 제거만 해 주어도 이 속으로 이제 통풍이 잘 되잖아요. 자, 이런 턱잎들, 저 안쪽에 있는 턱잎들은 모두 다 따줘요. 자, 지금 이런 거 턱잎들 이렇게 핀셋으로 아마 이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러는 관계로 제가 또 턱잎을 제거하고 나서 또 뭐를 하느냐, 이제 이 상부가 턱잎을 제거했으면은요, 이 이파리가 크니까 저 속에 햇빛이 이제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그 소서나무 현에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안쪽에 햇빛이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이거를 잎을 절반 정도로 잡고 이렇게 오려준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굉장히 여기가 무성해서 속으로 햇빛이 들어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저 속으로 했던 것들이 턱잎 제거와 이런 턱잎들도 다 따줬고 아무런 나무의 성장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턱잎도 다 따줬고 또 저 속에 햇빛 가리는 잎들을 다 따줘버리니까 속으로도 햇빛도 충분히 들어가고, 또 이 나무가 이파리가 하나 따서 내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꾼이 이렇게 크고 이를 햇빛을 받아먹고 있는데 얘를 약 한 뭐 3분의 2나 절반 이렇게 잘랐다고 봅시다. 그러면요, 얘가 햇빛을 많이 못 받아먹잖아요. 그러면은 잎 자르지 않은 저 속가지나 또 지금 제가 아까 세력 올리려고 했던 가지, 이런 아이들로 힘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잎 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분재나 모든 식물은 햇볕과의 싸움, 햇볕을 가지고 이게 우리들이 어떻게 햇볕을 다루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 햇볕을 많이 받아먹고 있는 잎을 잘랐기 때문에 얘는 이 이파리는 세력이 조금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약해진 세력들이 어디로 가느냐? 저 안쪽 가지들, 햇볕을 못 받고 제대로 크지 못하는 아이들한테 세력이 미쳐서 그 약한 가지가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잎 따기, 뭐 잎 자르기라고도 하죠. 잎을 자르는 것은 무엇이냐? 전체적으로 수영을 똑같이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잎을 자르는 것이고, 잎 오리기라는 거는 강한 순들을 잎을 오려서 햇볕을 조금만 받아먹게. 이 말하자면은 우리 그 둘째 딸이 달리기를 상당히 잘하고, 우리 막내 딸이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아무래도 달리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둘이서 달리기 시합을 시켜놓으면은 100% 둘째가 빠르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둘째하고 이제 막내하고 달리기 시합하면은요, 자, 둘째를 꽉 붙들어 놨다가 우리 막내가 저 한참만 뭐 20m, 30m 가면 그때 놔줬거든요. 그러면 결승점에는 똑같이 도착을 한다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꽉 붙들어 놓는 거예요. 못 달리게, 못 가게. 그러면 나중에 이 나무는 세력이 균등하게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또 이제 이 나무가 다 이 나무를요, 전체 다 잎을 다 오리려면요, 최하가 제가 2~3시간은 걸리거든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도 지금 촬영해 주고 있는데, 집에도 들어가야 되겠고, 그래서 제가 모든 잎 오리고 또 턱잎도 제거하고 한 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나무 이제 제가 약 한 2시간 반, 거의 3시간 가까이 걸려서 잎 오리기와 또 그 턱잎 제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어떤 그 아시는 분들은 이 그 잎을 오리고 전정하고 잎따기하고 막 그러실 때는 막 이파리 개수까지 세가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못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제 꼼꼼하게 한다고 했는데, 이게 잎 다 오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어떤 거예요? 아까는 굉장히 무성했었잖아요. 나무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그 가지 사이사이로 이제 햇볕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잔가지가 마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가면은요, 그 속에 이 가지 속으로 햇빛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그 안가지가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잎을 오리기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그 장가지를 받으려고 굳이 뭐 잎따기를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잎을 오려 놓게 되면은 잎을 한 반 정도를 제가 줄여 놨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가 야, 이거 주인님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식구를 반으로 줄여놔 버렸잖아요. 줄여놨다, 이거 난리 났다, 이거 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요, 이 잎 사이에 그 눈이 발달이 돼요. 그래서 잎오리기만 함으로 해서도 장가지를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 이제 6월 29일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나무들은 아마 그 소사뿐이 아니라 뭐 명자라든가 뭐 기타 다른 잡목들도 잎이 이제 너무 건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잎을 살짝 오래 주어서 그 나무를 한번 건드려 주는 거예요. 이게 나무가 지금쯤 정도 되면 2차 성장도 끝나가지고 잠을 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그 명자나무라든가 뭐 애기사과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나무들이 아마 이파리가 노래져 가지고 잠자고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잎을 한번 살짝 건드려 줘요. 그럼 얘가 잠을 깨요. 사람 낮잠 자면 깨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또 여기에 이제 또 그 제가 말씀드리는 영양제 같은 거, 이제 활력제 있잖아요. 활력제 같은 것도 엽수 한번 해주고, 또 이렇게 잎을 오렸으니까 제가 누상 말하지만은 다른 나무보다는 약간 물을 조금 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얘가 일꾼이 예를 들어서 잎이 100% 증상작용을 하던 것을 약 한 50% 이하로 떨어뜨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물도 전부 다 살짝 좀 덜 주시는 것이 좋고, 참고로 이 나무가요, 제가 잎오리기를 하면서 많은 열매를 좀 따냈어요, 사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소사나무가 제가 분갈이 한 지가 약 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럼 어떤 그 분정원 원장님들 그럴 거예요. 저 예선 저거 미친놈이라고. 그런데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분갈이를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물이 잘 안 빠질 경우에는 저는 약품을 이렇게 주어서 물이 배수가 잘 되게끔 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왜 나무 사오시면은 뭐 분갈이가 막 급하다고 막 그냥 분갈이철도 아닌데 분갈이 하잖아요. 결코 그렇게 무리는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간 돼서
뭐 2월 달이나 3월 달에 봄에 분갈이 하시는 것이 좋고, 뭐 장수매나 뭐 또 모과나무나 그러한 장미과 나무들이나 이제 가을 그런 분갈이가 좋지. 기타 잡목들은 될 수 있는 한 분갈이 제철에 분갈이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가 잎을 한번 오려 놓으면은 여러분들이 잎따기 전초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잎들이 얘네들이 이렇게 이제 강한 것들을 다 이제 제가 잎을 오려놨고 잘라놨고 저 안까지 속까지까지 햇볕이 잘 들어가요. 지금 뭐 가지 사이사이로 햇볕이 안 비치는 데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러면 저 안쪽에 있는 눈들이 굉장히 발달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 놓고서 약한 여러분들이 뭐 보름이 됐던가 한 달이 됐던가 열심히 배양을 하면은요, 이 안쪽에서 이 많은 눈들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잎따기를 해서 묵은 잎들은 이 가을에 단풍이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잎으로 단풍을 보시면은 훨씬 더 아름다운 단풍도 볼 수가 있고, 또 나무를 더 건강하게 키우는 거예요. 굳이 잎따기 한다고 해서 세력이 죽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오히려 건강하지 않은 잎을 가지고 올 가을까지 이걸 견디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나무가 잎이 건강하지 못하다, 잎이 이제 타들어갔다든가 또 병 들었다든가 잎이 꼬실라졌다든가 하면은요, 이렇게 한번 잎을 오려서 잠을 깨워서 더 건강한 그런 잎으로 나무를 만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제가 또 다음번에는 다른 나무 전정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알림 설정 같은 거 해 놓으셔서 제 영상 제가 항상 작업할 때가 되면은 모든 영상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알림 설정 해 놓으셔서 영상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무는 이제 꼭 밖에 나가서 활력제 뿌려줘야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